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시즌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절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축구에서는 리그가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즌이라는 단어는 원래 씨앗을 뿌린다라는 뜻의 라틴어 세레레에서 왔습니다. 그만큼 씨앗을 뿌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에 대한 수확을 거두는 것까지를 하나의 시즌으로 바라봤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토트넘은 확실히 이번 시즌 제대로 씨앗을 뿌리고 또 심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시즌 전체 경기가 38경기인데 이번 라운드로 리그 10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선 경기를 소화했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번 시즌이 극초반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시즌이라는 보편적 의미인 계절에서도 4분의 1을 소화했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한 계절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10경기에서 따나온 승점 26점은 분명 최종 순위 결정에 있어서 절대적까지는 아니어도 큰 영향을 주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26점 이상의 승점을 따낸 팀들의 리그 최종 성적입니다. 한 시즌 동안 42경기를 치렀던 94-95 시즌을 제외하면 단 한 번을 빼고 모두 최소 준우승 이상을 했습니다. 이렇듯 토트넘이 초반 무패의 상승세를 이어나가자 상대 팀들이 약팀이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진 그 무패 행진의 기록 속에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이 3개나 있었습니다. 맨유와 리버풀을 이겼고 아스날과의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은 약팀을 상대로만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다가오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좋은 결과만 만들어준다면 이번 시즌은 더욱 흥미진진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승리로 토트넘은 승점을 맨시티와 아스날과 5점 차로 벌려놓았기 때문에 타 클럽들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일주일간 계속 1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경쟁팀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60-61 시즌 이후 처음으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토트넘.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렵고 그렇기에 얼마나 오랜만의 이야기인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화 타이타닉에서 할머니가 "그건 62년 전 일이었지" 라는 대사를 인용하고도 있습니다. 10경기 연속 무패라는 업적 속에서 리그 4연승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도 이어나가고 있고, 루턴타운전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2골 이상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10경기 승점 26점을 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5점의 히딩크, 24점의 사리, 안첼로티 등을 넘어서고 있기도 합니다. 통계 사이트 스코카에서는 토트넘이 지난 프리미어리그 7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무, 승승, 무, 승승이지만 그 전 7경기의 원정 성적은 차마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페페 무무 페페페라서 침이 겁나 튀거든요. 말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정도로 그들의 경기력이 정말 달라졌다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분명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전 크리스탈 팰리스가 강력한 전방 압박은 포기한 대신 허리에서는 싸움을 강하게 걸어주는 바람에 전진이 여의치 않았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 최초로 유효슈팅을 전반전에 단 한 개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에 조금 다른 패턴을 들고 나왔고 그것이 선제골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우측에서 공격을 진행할 때 대부분 클루셉스키를 터치라인 쪽으로 최대한 넓게 벌립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좌측 수비인 미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을 가지고 있던 포로가 파페사르에게 패스를 하자 슐룹은 그에게 접근을 시작하죠. 그렇게 사르가 슐룹과 휴즈,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미첼을 끌고 가자 결국 포로에게 엄청난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로메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포로에게 패스를 연결하는데요. 이러자 클루셉스키를 따라갔던 미첼이 포로를 막으러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겠죠? 그 사이를 3선의 파페사르가 달려가며 빈 공간으로 전방 침투를 시도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포로가 앞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토트넘 특유의 패턴 플레이가 재가동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파페사르의 패스가 굴절이 되는 등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여러가지 득점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 박스 안이라는 점에서 분명 위협적인 침투와 크로스였습니다. 이 굴절된 패스가 침투하던 메디슨에게 왔고 그 짧은 거리에서 강력한 킥으로 연결되며 조엘 워드가 반응할 수 없게끔 만드는 자책골이 유도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이와 비슷한 패턴이 반대편인 왼쪽에서 나왔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헤더로 메디슨에게 패스를 합니다. 지금처럼 메디슨이 2명의 수비를 끌어당기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로 브레넌 존슨이 빠른 침투를 시도하고 매디슨이 성공적으로 안쪽에 볼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게 공이 존슨에게 오면 손흥민을 막던 게이가 커버를 안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때 열리는 이 길로 브레넌 존슨은 컵백을 내주었고 손흥민은 양발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왼발 원터치로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의 슈팅에 디테일이 숨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슈팅을 할 때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슈팅이 너무 정면으로 가면서 커버를 위해 달려들어오던 키퍼에게 세이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널전에서 손흥민이 준 컵백 크로스를 브레넌 존슨이 슈팅하는 장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라야 키퍼가 황급히 골대를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슈팅하는 것에 집중했던 브레넌 존슨은 킥을 너무 정면으로 차며 돌아온 라야의 선방에 결국 막혀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 슈팅에서도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황급히 돌아오는 존 스톤스 키퍼에게 막히지 않기 위해 그냥 정면이 아니라 슈팅한 공의 궤적이 키퍼로부터 멀어지게 살짝 우측 파포스트로 돌려주는 보다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의 차이에서 이 슈팅이 막히느냐 골로 연결이 되느냐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빅찬스 미스가 단 1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보다 한 골을 더 넣은 홀란드의 경우 현재까지 한 경기 적게 뛴 상황에서 빅찬스 미스가 무려 9개나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3위 모하메드 살라는 빅찬스 미스 2회입니다. 이처럼 디테일한 슈팅의 정교함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현재까지 이번 시즌 골 전환율을 29%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환율은 현재까지 득점왕 시즌인 27%보다 더 높은 골 결정력입니다. 소파스코어를 검색해보면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살라의 경우 골 전환율이 23%로 손흥민보다 다소 낮은데요.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록 안에 페널티킥 득점이 3골이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페널티킥으로 성공한 3개의 슈팅과 3개의 골을 제외하면 살라의 오픈플레이에서의 골 결정력은 15%로 떨어집니다. 득점 1위인 홀란드의 경우 골 전환율이 26%고 마찬가지로 페널티킥 득점 1골을 제외한 후 오직 오픈플레이 상황으로만 따로 계산한다면 득점은 손흥민과 똑같은 8골이지만 슈팅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전환율에서 24%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감안하면 이번 경기를 제외해도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 능력에서 이번 시즌 다른 선수들과 어너더 레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응원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지만 이와 같은 결정력 때문에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게 되면 흥민이 주라고 이 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주라는 저의 그 바람을 아주 잘 들어준 선수가 오늘 있었습니다. 바로 교체로 들어온 브레넌 존슨이었죠. 존슨은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로 연결해준 컵백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본인이 스스로 헤더 득점을 시도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컵백을 시도했고 우측에서도 손흥민에게 컵백 패스를 내어주며 손흥민의 슈팅을 도왔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단 2번 했는데요. 그 패스 2번이 모두 교체로 들어가 짧은 시간을 뛴 브레넌 존슨이었고 컵백 시도로 치면 3번이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경기에서 26분만을 뛰며 1개의 어시스트, 2개의 키패스, 1번의 빅찬스 창출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워낙 빠르게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비들을 끌고 가면서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위협적인 모습은 분명 앞으로 좌측 공격수 자리에서 히샬리송과 브레넌 존슨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벤탄쿠르의 복귀입니다. 정말 힘든 재활과 오랜 기다림 끝에 경기장 위로 돌아올 수 있었던 벤탄쿠르, 그리고 그것을 축하해주는 주장 손흥민과 나머지 동료들, 너무 훈훈한 모습이었죠. 다시는 그런 부상 없이 멋진 활약으로 이번 미친 시즌을 함께 달려나가길 기원합니다. 이제 나머지 4분의 3을 향해서 나가는 토트넘, 시즌 막판에 그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어떤 수확물로 다가오게 될지 더욱 기대가 되는 시즌입니다. 부디 이 상승세가 다음 포체티노 더비가 될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I guess.